안녕하세요. 134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마이스 산업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저희 소개를 하면서도 쓰기는 했는데, 요새 우리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이렇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합쳐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오프라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과정 속에, 뭔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는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지역을 체험하는,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을 체험하는 경험도 있고, 뭐 행사에 참여하는 자체가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의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가서 이제 뭐 오찬이라든지 식사하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저희의 경험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셔도 되게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2023 외식업 트렌드로 본 마이스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대림대학교의 이봉식 교수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네, 이봉식 교수님, 먼저 인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호텔조리과 이봉식 교수입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교수님께도 말씀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림대학교가 조리 부분에서는 아마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키친 학생들도 실습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되게 많은 그 조리과 교수님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저는 미리 이력서도 봤지만, 사실 교수님이신데, 그 전에 이 관련된 외식업에 종사하셨던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제 이봉식 교수님 통해서 앞으로 우리 외식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아까 드렸던 대림대학교 호텔조리과 이봉식 교수고요. 오늘 이제 제가 그 좋은 기회를 받아서 그 2023년 그 외식업 트렌드로 본 마이스 시사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최근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께서 그 2023년 그 외식업 트렌드 컨셉이라는 음,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7가지로 정리를 하시면서 그거의 영어 표현의 그 앞 글자를 따서 이제 그 네. 워딩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외식업에 계셨던 분들은 그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식업을 잘 그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음, 제 나름대로 한번 그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그래서 이제 네. 그 이 마이스 그 산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고자 그렇게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컨셉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 그 이제 최근에 그 외식 그 소비자들이 그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는 구매 행동이나 의사결정 형태 또는 가치관이나 지향점 또 환경 기술 측면에서 그 소비자 음, 가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7가지의 트렌드를 보시면 이 워딩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금쪽 같은 나의 한 끼, 음, 뭐 미션 파서블, 뭐 정답 식사 이런 식으로 워딩을 아주 재밌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워딩 자체로는 조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실 것 음, 같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쪽 같은 나의 한 끼라고 하는 내용은 뭐 영어로 보시면 좀 딱 이렇게 와 닿으실 텐데요. 캐주얼 버 스페셜이라고 해서 그 음, 평상시에는 좀 저렴하게 대충 먹다 가도 그 어떤 그 이벤트나 또는 음, 어떤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땐 좀 질 높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향후에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음, 이제 그 내용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금쪽 같은 나의 한 끼라고 이 내용이 나온 그 근간을 한번 보시면 그 최근에 이제 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4인 가구랑 비교를 해봐도 거의 40%가 넘는 그런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학교 오기 전에 외식업에 근무할 때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그 고민해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음, 보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1인 가구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이 예전에 뭐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인이나 이렇게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먹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타인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형태로 인식 전환이 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음, 음,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이제 그 이게 음식이나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최근에 이제 뭐 이 예약 앱이라든가 또는 네. 이제 그 레스토랑 추천 앱들이 워낙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그 레스토랑이나 또는 메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심지어 거기에 이제 간단한 그 소비자들의 리뷰까지 이제 음, 같이 게재가 되다 보니까 올라가지.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꼼꼼하게 내용들을 보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2016년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국에 이제 미슐린 가이드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 미슐린 가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면서 국내에서도 그 파인 다이닝에 대한 그런 그 인식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예전에 뭐 24개 정도 있었던 게 지금은 35개로 늘어날 정도로 그 파인 다이닝에 대한 밸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거죠. 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그 레스토랑 추천 앱이나 그 앱들을 보면 음, 미슐린 스타 점유율이 86%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그 미슐린급 레스토랑들이 이 앱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인이 정보를 구할 때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런 파인 다이닝을 찾게 되는 찾게 그런 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그 자신만을 위한 그런 어떤 그 밸류를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차별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찾게 되고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한순간만큼은 플렉스할 수 있는 그런 걸 음.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앱이나 이게 많아졌기 때문에 더 가능해진 거죠. 레스토랑이 실제로 많아지게 된 것도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고 뭐 1인 가구가 많아졌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앱이나 이런 걸로 식당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지다 보니까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 내용을 컨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중앙에는 SNS라고 하는 게 아주 음.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간 레스토랑에 사진을 올린다거나 음식을 그쵸. 올리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과시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나게 네. 되는 게 이제 그런 음. 흐름을 타면서 된 것 같아요. 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시면 뭐 오너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제 그 SNS가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개인이 이제 그 우리가 소위 그 인플루언서들이 생겨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그 SNS 상에서 디지털 소셜 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음. 뭐냐면은 이제 그 이 인플루언서들이 뭐 고급의 레스토랑을 방문한다거나 또는 뭐 예전에 뭐 블루바틀이나 또는 음. 뭐 그 유명 셰프들이 그 레스토랑 오픈하면 그 오픈런이라고 해서 오픈할 때 막 줄을 서서 들어가는 그런 네네네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데 방문을 해서 뭐 본인의 계정에 사진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하면 그 일반 대중들은 그걸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또는 음. 그런 워너비가 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아, 하고 싶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 소셜. 때문에 음. 이런 음식 레스토랑을 방문할 때도 마치 그 미션을 이렇게 그 수행하고 미션 클리어한 내용들을 사진에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그런 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본인도 뭐 이렇게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또 그 동일한 그 매장을 방문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동질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음,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그 모디스머라고 해서 그 음, 모디파이랑 컨슈머라고 이렇게 합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그 소위 SNS 레시피라고 하는 게 유행을 타서 음, 그 예를 들자면 뭐 그 틱톡에 그 위에 사진을 보시면 페타 파스타라고 하는 그런 레시피가 있는데 네, 그게 네. 그 조회수가 300만 조회수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심지어는 그런 그 레시피가 상품화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네네네네. 짜파구리라든가 짜파구리, 뭐 아, 맞아요. 예, 예. 카구리 큰 사발면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상품화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아,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 그걸 못 있으면, 네네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2023년에 국한된 내용들이 아니라 그 음, SNS를 중심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다음에 정답 식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낙 다양한 그 레스토랑이나 메뉴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선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곳에 가야 되는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결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면 음, 그 전문가 수준으로 음, 식음료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그 파워 유튜버들이 계세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그 뭐 예를 들어선 뭐 와인을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와인을 음, 먹는 방법이라든가 음, 또는 레스토랑을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면 어떤 메뉴를 시켜야 되는지 또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아, 소비자들이 배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도 음, 사실은 기회가, 그 뭐 그런 내용들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게 최근에 너무 쉬워지게 된 거죠. 이런 걸 즐기는 사람도 많아진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요즘 보면은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어떤 모임에 나가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보다도요? 오히려 저한테 진짜? 물어보시는데 제가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 난감한 경우들도 있고 전공자가 아닌데도요? 네네. 그 특히 이제 요리 쪽에는 저희들만 또 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잘 아셔가지고 이렇게 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뭐 음, 파워 유튜버가 되기도 하고 음, 심지어는 뭐 그 이 매장 그러니까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네. 야, 뭐 그 최근에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이제 그 유튜브에 승우 아빠라고 하는 유튜버가 에, 계시는데 에, 뭐 이분은 거의 뭐 연예인급 이 그 인지도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 오프라인에 아예 레스토랑을 오픈하신 레스토랑 아예 음, 오픈을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은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예전에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홀과 주방이 결합된 형태가 레스토랑이라고 인지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레스토랑의 폼 자체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 굳이 홀이 없어도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 매장을 갖지 않아도 레스토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얘가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팝업 레스토랑이라든가 네네네네. 아니면 뭐 프라이빗 케이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아, 차이점이 있냐면 팝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장이 아니라 타인의 매장을 빌린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 장소를 구해서 거기에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아, 본인이 하고 싶은 음식을 하는 걸 팝업 레스토랑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케이터링은 본인이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지만 음, 소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방 안에 한 뭐 일곱 따로, 여덟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어, 제공하거나 또는 어, 아니면 그 셰프가 어떤 고객의 집을 방문한다거나 그래서 어,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음, 이런 현상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대중 다수를 상대로 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셰프랑 교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만나기 어렵죠, 저희는. 네, 지인이 네. 아닌 이상에는 사실 뭐,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소규모인 경우에는 굉장히 음, 셰프랑 그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와, 이거는 VIP 이벤트 같은 데는 충분히 지금도 있는데 제가 예, 몰라. 예, 지금도 있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요청이 있으면은 뭐 8명 이렇게 10명 정도 하는 아, 규모는 제가 가서 직접 요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면서요. 네네. 그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밀착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이제 음,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접근이 되니까 뭐 그쵸.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또 곁들여서 먹는 뭐 와인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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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이라든가 음, 또 뭐 재료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다이닝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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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른 그래서 경험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뭔가 그 자기만의 서비스를 그쵸, 받는다라고 그쵸. 하는 특별함도 느끼기 때문에 예,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그 한 분야로서 발달이 되어 있기 아, 때문에 굉장히 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고객들은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메뉴나 레스토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답 식사라는 거는 그 음, 다양한 초이스가 있더라도 본인이 그런 이런 그 식음료에 관련된 지식을 통해서 음, 결정할 수 있는 역량들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 다음은 그 식보심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김남도 교수께서 그걸 의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전에 세 가지의 내용이 이 결국은 식부심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 이 식부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식음료에 관련된 지식을 쌓음으로써 생기는 자부심. 네. 그게 이제 김남도 교수께서 식부심이라고 워딩을 하신 것 음,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부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어떤 셀프 케어, 뭔가 음, 특별한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질 높은 음식을 먹고, 그 음, 다음에 SNS를 통해서 그런 걸 과시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 음,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유튜버나 또는 이렇게 프라이빗 다이닝이나 케이터링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런 식음료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도 만들고 또 음, 그런 그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동질감도 느끼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식부심이라고 어, 이제 그 워딩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컨셉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식구심, 예, 왜냐면 향후에 이 식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고객군이 네. 외식업에서는 굉장히 키 커스터머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네네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고객들이 그냥 주는 거를 먹는 그런 그 음, 개념이 아니라 고르고 본인에 음. 맞는 걸 찾아가는 그런 고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점점 이쪽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 그렇죠. 예, 대중들도. 예. 어, 그러니까 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예전에 뭐 내가 음식을 좀 만들 줄 예, 아니까 예. 장사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안 이제는 더 통하는 이상, 시대가 된 거죠. 고객들이 헉, 엄청난 지식으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거만큼의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예. 저희도 네네. 먹으면서 정말 평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진짜 뭐 점심 식사 한 끼 먹으면서도. 그렇죠. 그리고 뭐 음, 이제 그 까다로운 그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아, 나온 맞아. 음식 가지고 뭐 거의 평론가 수준으로 응, 말씀하시는 분들이 응, 계시니까 응, 응, 응.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식부심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도 응, 만들고 응.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체성이 이제 김남도 교수께서는 식체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음식에 대한 독해력이 생긴 걸 이터러시라고 이철학 말씀을 씨. 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그 워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재밌는 네네네. 워딩이. 예. 그래서 그 아마 딱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응, 네네. 그래서 이 식부심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그 중요한 어떤 그 이 외식업에서 꼭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네네. 그 다음은 이제 스토리 다이닝이라는 아, 네.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보통 이제 뭐 컨셉을 만들거나 메뉴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거 나름대로의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스토리가 네네네.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제일 제면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CJ 푸드비 네. 할 때 제가 제일 제면소 장명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방명을 했는데 이제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응,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이 제일제당의 당면 과제가 제일제당에 가지고 있는 상품과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CJ 푸드빌이 응, 상호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개발하라는 오더가 음,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제일제당의 어떤 그 브랜드 인지도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 중에 이제 우동면이 있었는데 그 우동은 이제 일본 쪽의 이제 그 음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우동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아, 그걸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재면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재면소라고 그 브랜드 명에 쓴 경우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그 재면소에 대한 컨셉을 잡고 꼭지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거는 이제 일본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제 마루가메 재면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보고 이제 오퍼레이션에 대한 음, 꼭지를 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음, 요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이제 제일 재면소라고 하는 그 음, 네이밍을 하고 오퍼레이션은 이제 마루가메 재면의 오퍼레이션을 썼는데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원하는 걸 골라서 이렇게 음, 메뉴를 만드는 그런 네네네. 오퍼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음, 오퍼레이션은 채택이 안 됐고 음. 그 네이밍만 채택이 돼서 지금도 쓰이고 아, 맞아요. 있는데 쓰고 있죠. 예. 네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일 재면서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예, 있거든요. 예, 예, 예. 어떤 그 그쵸. 제일제당의 어떤 레트로의 느낌이라든가 또는 뭐 그 우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음, 그다음에 음, 이제 뭐 그 인테리어나 뭐 식기나 뭐 메뉴나 이런 거를 만들 때도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 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매장에 오시면 이것도 이제 SNS에 관련된 얘기인데 뭔가 자신이 SNS에 올릴 수 있는 업로딩할 수 음,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뭐 인테리어든 음, 메뉴든 뭐 음, 스토리든 간에 음. 그런 걸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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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고객들은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향후에 뭐 이제 메뉴나 컨셉을 만드시는 분들은 음. 이런 내용들 뭔가 고객들이랑 교감하고 공유할 수 소통할 수 있는. 있는 네네 음, 그런 어떤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뭐 인테리어나 메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온라인이 돼 있어야 돼요. 네, 네, 네. 그런 어떤 그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도도 높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TPO라고 이게 패션 쪽에서 쓰는 개념인데 네, 이제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이라고 해서 네, 이게 네. 그대로 외식업에 적용이 되거든요.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고객들은 그런 상황이나 시간이나 장소. 경우를 고려해서 브랜드를 정한다고요. 네. 근데 그치.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 맞아. 브랜드를 정하는데 이게 제외를 시켜버리는 맞아요. 경우들이 생겨요. 응, 응, 그래서 응.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걸 통해서 SNS를 이용해서 뭐 그 온라인 입소문을 낸다거나 또는 음, 모바일로 입소문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파급 효과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음,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음. 어 그 고려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음식점을 차린다, 레스토랑을 차린다 하면은 나의 타겟을 생각할 때 이 TPO를 좀 생각하면서 타겟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레스토랑 뭐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그냥 컨셉만 만들고 뭐 이렇게 단순한 접근이었다고 하면은 음, 고객들이 내가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 어느 음, 시간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TPO의 개념도 적용을 네, 하는 게 훨씬 선택을 그러네요. 받을 수 있는 그런 맞-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네네네. 자, 그 다음에는 어 식사이클링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음, 친환경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냥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외식업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외식이랑 관련된 게 두 가지로 나눠요. 폐기 작물, 음, 그다음에 이제 부산물 이렇게 나누고요. 폐기 음, 작물 중에도 식품이랑 비식품이 있고요. 음. 그래서 이게 폐기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해서 왜 아, 1급은 아니고 어, 상품화하기에는 조금 그 네네네. 퀄리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 보통 이제 폐기를 해버리잖아요. 아, 네, 그쵸. 근데 그런 그 폐기되는 그 양이 거의 15억 톤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오, 것들이 엄청, 사실 온실가스나 폐수를 이제 만들어서 환경 오염을 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외식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걸 좀 줄이자. 네. 이런 이제 접근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제 업사이클링이 굉장히 그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폐기 작물을 활용하고 부산물을 활용하는 건데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폐기 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그 투 레쿤 와이너리라고 해서 그 폐기 작물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네, 와인을 포도나 뭐 이런 거를, 예, 예, 와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푸드로스 뱅킹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 있는 기업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그 폐기작물을 활용해서 고급 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랑 이제 그 콜라보를 해서 코스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해서 음, 사람들의 관심도 올리고 이렇게 음, 조금 그 A급은 아니더라도 어 음, 그렇지 않은 재료 가지고도 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계속 소비자들한테 주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치즈를 만들 때 나오는 유청이라든가 또는 뭐 그 식혜를 제조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 스페어 푸드라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네네네. 그 유청 가지고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어,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하우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유청을 가지고 대체육을 만들어서 그 음식화 해가지고 메뉴화해서 판매하는 네네네.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혜 제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어, 맥주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을 가지고 에너지 바를 만든다거나 뭐 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어. 혹시 또 비싼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 비싸지 않는 이유가 아, 폐기작물을 활용하거나 부산물이기 때문에 되려 비싸지 어, 않을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지금 게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이제 어, 이 식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환경오염이나 이런 그 가능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죠.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식당을 결정을 할 때 그 업체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음,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음,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와. 이게 대기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뭐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곳이라도 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선택을 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저희 같이 큰 행사하는 곳은 음식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네네. 회 작물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업체들하고 연결만 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끝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아,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음, 어떤 그 컨벤션 쪽의 전시나 또 네. 어떤 이벤트에 활용을 해서 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홍보로 활용을 하면 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한번 진짜 좋을 것 해봤어요.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식사이클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절피 프리미엄은 그 이거는 이제 그 푸드테크랑 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외식업 쪽의 인력난이 엄청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저관여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뭐 그 고급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업무들은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2017년에 이제 영국 회사 중에 그 이 몰리라고 하는 그 셰프 그러니까 로봇 암을 개발을 아, 했는데 그 아,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 그 셰프의 동작을 인지해서 업로딩 해주면 이 친구가 팔이 움직여서 음식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모듈화 돼 있어서 이 모듈을 팔아요, 개인한테. 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셰프의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 파스타를 딱 네, 누르면 네, 네. 팔이 움직여서 파스타를 직접 제조를 하는 거죠. 재료만 주면, 네네네. 와, 그래서 예전에 요 당시에 이제 그 IBM에서 셰프 왓슨이라는 거를 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 요즘은 이제 뭐 잘 들리지가 않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저희들끼리 이 로봇 암이랑 네. IBM의 셰프 왓슨을 붙이면 어, 우리는 큰일 난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정도로 발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뭐 요즘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저관여 부분은 벌써 기계로 많이 맞아요. 일반 대처가 식당에서도 되고 많죠. 서빙 로봇은. 네네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인간과 인간의 교감이나 이런 그 음,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지는 음,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밸류를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음, 물론 이제 세대 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렇게 서버가 와서 뭐 이렇게 다정하게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이렇게 그 어떤 그 감성적인 그 부분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음, 좀 부족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여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고급 기술이 들어가거나 고급 서비스가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 분야는 이제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제공하는 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향후에는 엄청난 양극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그 이 휴먼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고가가 될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거는 저가가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인 가구가 일반적으로는 이 저가를 먹지만 또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고가를 먹는 음, 것처럼 음, 음. 그런 양극화 중에 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를 경우에 따라 선택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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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그 푸드테크 쪽을 좀 더 찾아보니까 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그 로봇의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제 너무 기계적인 모양이잖아요. 예, 점점 얘가 이제 그 사람처럼. 인간의 음, 모습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음, 느끼는 괴리감을 점점 좁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뭐 있지, 진짜. 시간이 훨씬 더 지나면 물론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까지 분명히 들어올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랑 그 로봇이 해야 음, 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정의나 그 이 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음, 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런 밸런스를 맞춰 갈 건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그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에는 우리 이제 김남도 교수께서 워낙 그 트렌드를 잘 워딩을 하셔가지고 어 그 이 누가 보더라도 음, 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023년이나 그 이후가 이 셀프 서비스의 해이면서 또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런 셀프 서비스가 강화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음,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음, 이제 나를 위한 어떤 퀄리티나 밸류, 그다음에 음, 이제 식구심을 통한 자기 만족감을 느끼려고 할 거고요. 음, 이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 다이닝이나 또는 음, 식사이클링이나 또는 어떤 그 로봇에 관련된 편의성이나 또는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그 고퀄리티의 그 휴먼 서비스가 어떤 그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제가 워딩을 하자면 그냥 셀프 서비스가 계속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아니, 이거 제가 그 셀프 서비스 관련돼 갖고 이제 그러니까 1인 저희 옛날 생각으로 하면 먹는다 그러면 뭐 라면 같은 거 사 먹거나 편의점에서 뭐 김밥 먹거나 이렇게 했지 혼자서 뭔가를 막 이렇게 좋은 음식을 어디 가서 먹는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요새는 그게 그렇죠.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갔다 대빵야끼 집에 갔어요. 대빵야끼 네네. 집에 갔고 좀 그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정말 놀란 게 어떤 여자분이 정말 옷을 진짜 정장을 모자까지 쓰시고 화려하게 입고 오셔서 네네. 대빵야끼를 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 모습이 처음에는 이제 혼자 어떤 되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분이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한 50대 정도 됐는데 계시길래 누구 이제 손님을 기다리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메뉴를 시켰고 메뉴를 시키고 있는데 그분의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혼자서 대빵야끼를 막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혼자서 대빵야끼 집에 와갖고 좀 옷을 저렇게 입고 와서 저럴 수 있지? 일본 사람 진짜 특이하다 했는데 지금 네네.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도 문화가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네. 음. 바뀌고 있고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세대까지도 아직은 혼자 가서 밥 먹기가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 젊은 세대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음, 음, 향후에는 점점 저 개인화되고, 그다음에 음, 이제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고요. 외식업도 아마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이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마이스 쪽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푸드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진짜 필요한 것 개인들도 그렇고, 예,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한 홍보나 전시를 하게 되면은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제가 오늘은 뭐 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패키징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다양한 그 접근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그 최근에 이제 뭐 그 저희 그 국내 업체 중에 해조류로 만드는 달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그 해외 그 뭐 여러 가지 그 수상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업체가 어, 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친환경에 관련된 그런 패키징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관심 음, 있어 하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빨대도 그렇고 네. 일회용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예, 있어서 예, 예, 예.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푸드테크는 워낙 뭐 이 큰 네.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음. 이런 식의 그 접근을 하면 좀 그 여러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아, 한 교수님 혹시 궁금한 거 예, 있으세요? 예. 그, 궁금한 그, 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네네네. 그냥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자기의 소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음식 하는 것도 소질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질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타고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질이 좀 있어야 되고요. 어, 소질이. 네, 왜냐면 이제 저희 업이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쵸, 그쵸. 어, 일반적으로 그냥 뭐 취미를 하는 거랑 업으로 가지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소질이나 또는 그 즐거움이 없으면 굉장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업이라 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소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네.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 외식 포함해서 뭐 요리 포함해서 이 수준이나 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저 해군사관학교, 네네.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그 방위산업전을 이제 갔는데, 네네. 우리나라 독도함이라고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항공모함 이제 류의 그게 있는데, 네네네. 그 항공모함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하와이에서 관함식 같은 걸 한대요. 그러면 이제 네네네. 각국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하는데, 네. 한국 독도함이 가장 인기가 좋고,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한국의 음식이 가장 입소문이 나 있대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맛있다고. 네네. 네. 나는 왜 이런 그뿐만 아니고, 지금 뭐, 요번에 우리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갔을 때도, 네네. 롯데호텔에 셰프 12분이 가셨대요. 네네네. 어, 가서,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입소문이 안 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상당히 기여를 한다. 케이팝 못지않게. 아, 그럼요. K푸드가. 이게, 예, 예, 예. 예,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은 모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만 제가 좋아하는, 백종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네네네.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우리 아들, 대부분 사람들 요리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엄청난 자원이다. 관심 있고, 연구를 하고, 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외식 조리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부각을 못 시키는 것 아닌가. 이게 그런 좀 음, 안타까움이 좀 들어서, 네네. 이게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을 많이 찾는데, 네네. 서울에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싶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네. 층 중심으로. 네. 그러면 서울이 뭐냐, 그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저는 우리 음식이랄지 푸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음, 네네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이, 저는 제 지론인데, 한국이 가장 다양한 음식을 다양한 뎁스로 먹잖아요. 뭐 날 네네. 것부터 시작해서 푹 삶고 뭐 데치고 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의 고유의 자산으로 못 가져갈까 하는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을 질문 겸 그냥 우리 네네네. 교수님 너무 말씀하시니까 뭐 네네. 제언 겸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아, 그렇게.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 이제 조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 조리만 성향들이라서 하시는구나.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요즘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이 호텔에 계시는 셰프분들보다는 예, 영셰프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해외에서 뭐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왔다거나 또는 아니면 뭐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어, 이제 미슐린 들어오면서 음, 푸드를 어, 오픈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네트들이 있으니까 음, 한국 음식을 굉장히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미슐린을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SNS나 이런 데 이제 업로드를 하니까 거기에 또 음, 엄청난 팔로우들이 붙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이제 음.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은 인지도도 생길 거고 관심도도 많이 생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음. 그냥 제가 끝으로 이거 문의안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면, 네네. 음식이나 요리나 이런 게,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합니까? 내가 무슨 메뉴를 개발했어요. 레시피. 네. 레시피가
지질수산 IP로 등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 바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요즘은 아마 굉장히 키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키키 레시피. 예, 자기가 꼭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맘대로 못 쓰게 예. 특허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그럴 수 음식이란 있겠다. 게 맛있는 거 먹어보고 내가 네네. 가서 내가 해보고 내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카피가 참 하기에 따라 참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잘 그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그 방법론에 질문이 드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어, 예전에 예. 이제 그런 이슈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메뉴를 개발을 했는데 그냥 뭐 이런 음, 일반 업소들이 그 내용들을 카피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그 레시피 자체를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레시피가 그냥 예전에는 뭐 재료 있고 분량 있고 이렇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 레시피는 그렇게 안 쓰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번호만 있어요. 아, 번호만. 왜냐면 이제 CJ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CJ가 아니라도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자체적으로 소스나 이런 걸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소스번호. 메뉴를 만들 때 아, 자사 제품의 어떤 일렬 번호들만 재료 번호.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의 조합으로 만드는 레시피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겠네요. 알 수가 네네. 없네. 번호가 뭔지. 네네. 또 잘 안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해외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해외 음, 브랜드들은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끝으로 저 한 가지, 이건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뭐 셰프들이 이제 프라이빗하게 아니면 팝업 레스토랑 이런 거 한다라고 말씀.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컨벤션 행사를 하면서 그런 셰프들을 불러서 뭔가 이렇게 그런 이벤트들을 참가자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셰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뭐 바로바로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뭐 그냥 따로 SNS에서 우리가 막 임의로 막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한꺼번에 이렇게 정보를 관리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협회나 네. 이런 쪽에 그러니까 협회. 호텔 쪽은 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연락을 취하시면 되는데 네. 개별 레스토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저희는 되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앱이 있으면. 그렇죠. 예, 예. 저희 같은 그게 예,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오케스트라를 뭐 엄청나게 큰 규모를 초청을 했대요. 뭐 빅밴드 때. 네네네네네. 그게 이제 맞아. 너무 리스키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4인조로 네네, 네네네. 거기서 그 딱 뭐 앙상블 바이올린 같이. 한 명 딱 응, 4인조로 연령대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거기 또 여성 한 분이 낍니다. 딱 네네, 네. 그래가지고 4인조로 마치 안식월처럼 파견을 한대요. 그게 네네, 받아주는 우리도 좋고 보내는 그치. 사람도 네네네, 좋대요. 그래 어, 생각하면 저 같으면 예를 들면 뭐 무슨 유명 식당의 셰프나 이런 분들이 물론 뭐 열심히 하겠지만은 한 번씩 우리 마이스 쪽에 네. 행사에 나오셔서 그분들이 행사하면 본인도 좋고 그다음에 본인이 속해 있는 레스토랑이라 이것도 홍보를 할 수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있고. 그럼요, 예, 예, 그런 참가자한테는 진짜 좋고. 그런 네네네, 식의 2인조 뭐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해서 딱 두 분이 나와서 쪼좀 하면서 무슨 뭐 우리 난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면 네네. 난 되게 좋을까. 갑자기 아이디어 생각이 났네. 네, 네, 그렇지 않아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예. 네.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소개해 그러니까 주시는 곳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뭐 생각이. 찾아가는 셰프 뭐 이렇게 그런 거 네네네. 찾아가는 셰프 이렇게 예, 하면 예, 예, 예. 요즘 보면 이제 젊은 셰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예, 음, 예, 근데 아마 뭐 만약에 어떻게든 행사가 그런 식으로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다 그러면 예, 뭐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예, 그 예. 예, 조리과에서 공모전을 음식을 하는 공모전만 하지 말고
네. 음식을 해서 이걸 설명하는 것까지 공모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지. 네. 네네네. 그런 것도 좋겠다. 네네네. 그렇게 예. 해주면은 그게 아이들이 그렇게 연습해갖고 나오면 사회에서도 뭐 자기 레스토랑 하면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되게 예. 기회가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네. 근데 듭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도 컨벤션도 유니크 베뉴라 그래서 뭐 코엑스나 이런 큰 데도 있겠지, 호텔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중소형 규모의 사이즈의 이제 저 베뉴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케이터링이 음식이 힘들잖아요. 안 돼. 맞아요. 그러면 아, 그런 음식이 안 돼요. 데하고 네. 연결을 하면 정말 맞아요. 하나의 작품처럼 와서 해주고 하면 얼마나 저는 참고로 코엑스 쉽지 않고 거기는 뭐 케이터링 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데. 예, 예. 문제하고 그거 아닌 많이 유니크 베뉴들은 진짜 교수님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야, 그거 딱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니크 우리 베뉴. 그럼요, 학과 그럼요. 학생들하고 인턴십 어. 교류해도 되겠고. 네네네. 그러니까. 예, 저희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면 굉장히 예. 저희는 그거 진짜 감사하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예, 예, 예. 유니크 베뉴들은 음식을 어떻게 제공하지를 못해갖고 그게 제일 지금 심각하죠.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그래서 막 데리고 와서 어거지를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 실무의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그러니까.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네. 특정 장소를 생각해서 학생들이 메뉴도 개발을 하고, 그럼 좋죠. 예. 네, 대표 메뉴를 하나 갖고, 그걸 갖고서 이제 그때 행사에 오면은, 그러니까 네네. 여기 유니크 베뉴니까 막, 코엑스처럼 365일 행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게 네네네. 못하니까, 그렇죠. 뭐, 예. 한 달에 한 번만 있다라고 하면 네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네네. 가능하실 가능합니다. 테니까. 네네. 네. 되려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재밌게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 외식업 분야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마이스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네네. 시간까지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한번 교수님하고 실제로 일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네. 기회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네.